프랑스의 소풋은 AC밀란전에서 에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확히 본 것 같은데요. 이강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탈압박, 볼 간수가 엘리케 중원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밀란이 잘했다.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낭당 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SG 엘리케 감독은 랭스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를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먼저 지난 밀란전의 역전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패배에 대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챔스와 리그는 완전히 다른 대회입니다. 이미 보여드린 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을 기점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의 선두주자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개선해야 한다며 선수단의 분발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상대팀 랭스에 대해 그들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잘 조직된 팀이며 또한 이번 시즌 최고의 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경기를 할 것입니다. 치열하고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 90분 동안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에머리의 프랑스 대표팀 소집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저는 그가 소집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가 PSG와 같은 팀에서 시작한다면 그는 프랑스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비티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우리 경기에 적응된 기술과 몸 상태를 가진 선수입니다. 훌륭한 선수고 중간에서 더 많이 뛰지만 수비형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윙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가장 많이 뛴 선수 중 한 명인 우리에게 중요한 선수라고 발언했습니다. 엘리케는 볼간수, 탈압박을 중요시하면서 수비적인 가담, 활동량을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다소 네임 밸류가 떨어졌던 선수들을 중용했던 이유가 바로 활동량, 수비 가담 능력을 중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비티냐를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상 중인 아센시오에 대해서는 그는 치료실에서 나와 선수단에 복귀할 수 있지만 먼저 좋은 몸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쯤 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각오를 전했는데요. 우리는 홈이든 원정이든 예측 불가능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경기 공격적으로 경기를 합니다. 항상 홈에서 팬들 앞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곳에서 더 대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홈에서 경기하든 원정에서 경기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철학으로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엔리케 감독이 고집을 내려놓고 이강인 선발 카드를 꺼내들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